자, 이번 시간은 회원가입 연습을 할 거예요. 더미 데이터로. 그래서 더미 데이터로 데이터 인서트 하는 걸 해볼게요. 그 연관관계 만들기 위해서 매니 투 매니를 지금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매니 투 매니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두 개의 테이블의 중간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게 매니 투 매니예요. 근데 이 매니 투 매니를 사용하게 되면 단점은 두 개의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로만 중간 테이블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날짜나 시간 그런 다른 페이지들을 추가해서 넣을 수가 없어요. 중간 테이블에 내가 직접. 왜냐면 내가 직접 중간 테이블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매니 투 매니라는 어노테이션이 중간 테이블을 만들어주는데 그때 프라이머리 키로만 만들어주거든요. 두 개의 테이블에. 그래서 요거 잘 사용하지 않고요. 원 투 매니 기법을 써요. 요거 굳이 지금 몰라도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사용 안 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궁금하면 요분이 되게 잘 적어놨더라고요. 요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쪽으로 가서. 이거는 제가 다음에 프로젝트 할 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인서트 하는 걸 이번 시간에 해볼게요. 엄청 간단해요. 10분도 안 걸립니다. 자, 데이터를 인서트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테스트용으로 클래스 하나 만들게요. 더미 컨트롤러 테스트. 그리고 어떤 페이지로 이동할 게 아니라 데이터만 리턴해주는, 뭐 회원가입이 잘 됐다 안 됐다는 응답만 해줄 수 있게 REST 컨트롤러 만들고 public string join이라는 함수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할 거니까 포스트 매핑을 해야 돼요. 인서트 할 거니까. 그리고 주소를 더미에 join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할 때는 여기 유저 오브젝트 보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들어갈 거고 요 롤도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요 시간도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 색값만 받으면 돼요. 사용자로부터. 그래서 요 색값을 어떻게 받냐면 함수의 파라미터에서 전달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만 적으시면 돼요. 유저네임, 스트링, 패스워드, 스트링, 이메일. 그리고 return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적고요. 근데 여기에 원래 그 어노테이션이 request param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원래는 붙이고 여기에다가 내가 파라미터로 내가 실제로 받는 키 값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변수는 꼭 유저네임이라고 안 하고 뭐 유라고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내가 보내는 키 값에 맞춰서 여기에 탁 유저네임이 이 변수에 딱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고 이거 생략하고 변수명을 정확하게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http localhost의 8000의 컨텍스트 패스 블로그의 더미의 join으로 리퀘스트를 할 건데 요청. 자, 이때 http의 body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와 이메일 데이터를 가지고 요청하게 되면 요 색값이 요 join 함수의 파라미터에 쏙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지는지 한번 sysout에서 테스트 해볼게요. 유저네임. 그리고 이 복사하는 거는 컨트롤 DD 해서 2개 더 만들고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대로 저장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은 이렇게 주소를 넣으세요.
자, 주소를 넣고 body 탭을 클릭하고 XWW 폼 URL encoded 이 부분을 클릭을 해요. 왜 얘를 쓰냐면 얘가 우리 HTML에서 폼 태그 만들어서 데이터 전송하면 요 마임 타입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돼요. 요 마임 타입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건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보낸다는 거냐면 키 밸류 형태로 전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또 end에서 키 밸류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요 데이터가 키 밸류가 키 는 밸류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정의하는 게 마인 타입이 XWWW 폼 URL encoded예요. 이렇게 해서 전송을 3개를 할게요. 홍이라고 해서. 그래서 샌드 하게 되면 잘 받을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요 join이라는 함수의 요 파라미터 3개는 요런 데이터를 받는 거죠. 키 밸류 형태의 데이터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변수명을 적기만 하면. 매개 변수에. 이거는 그러면 약속된 규칙입니다. 스프링이 다 제공해주니까 이대로 쓰기만 하면 여기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만? XWWW 뭐였죠? XWWW 폼 URL encoded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키 밸류로 오는데 그거는 스프링이 함수의 파라미터로 파싱해서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훨씬 더 강력한 일을 하나 해주는데 어떤 일을 해주냐면 오브젝트로 받게 해줘요. 이렇게 유저 임포트 하고요. 이렇게 하면 오브젝트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어요. 제대로 받아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당연히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을 때 넘어오는 데이터 3건이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메일 이렇게 넘어오는데 만약에 패스워드 2가 넘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유저 오브젝트는 패스워드 2라는 건 안 들고 있거든요. 그럼 파싱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메일을 날려도 요 ID 부분과 롤 부분과 create date 부분은 전송받지 않기 때문에 널 값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널 값이 들어올 거예요. 다 한번 뿌려볼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sysau id 너무 당연한 거지만 한번 뿌려볼게요. 롤 create date 자 실행해 볼게요. 저장하고 요거를 좀 바꿀게요. 쌀 send 자 보니까 id는 0 int 값이니까 디폴트로 0이 들어올 거고 롤도 널이 들어오고 create data도 널이 들어와요. 저 잘 받아지네요. 맞죠? 대신에 요 세 값은 못 받아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를 해볼 건데 인서트 하기 위해서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com.host.blog.repository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레파지토리 안에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요. 이름은 유저 테이블의 레파지토리니까 이렇게 레파지토리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즈를 하나 해서 JPA 레파지토리를 익스텐즈 하고요. 이 제네릭에 유저라고 적어주고요.
인티저라고 적어줘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해당 JPA 레파지토리 얘는 유저 테이블을 관리하는 레파지토리야. 그리고 이 유저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인티저야. 숫자야 라는 거예요. 이것만 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JPA 레파지토리가 뭘 들고 있냐면 이 find all이라는 함수를 들고 있어요. 다른 것도 뭐 들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find all은 유저 테이블이 들고 있는 모든 행을 다 리턴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위에 올라가 보면 페이징 앤드 솔팅 레파지토리로 가면 다 받는데 정렬을 해서 받을 수도 있고 다 받는데 페이징을 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올라가 보면 데이터를 인서트 할 수도 있고요. 업데이트 할 수도 있어요. 이 세이브 함수로 인서트, 업데이트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원가입 할 때는 이 세이브 함수를 쓸 겁니다. 뿐만 아니라 find by id, id로 행을 찾아내는 거. 뿐만 아니라 뭐 delete by id, id로 행을 삭제하는 거. count, 총 유저 테이블의 행이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함수를 통해서 바로 찾아낼 수 있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얘를 익스텐즈하고 있기 때문에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CRUD 같은 것만 하고 싶으면 create, 그러니까 insert를 한다든지 기본적인 select, 기본적인 update, delete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정의하지만 이렇게만 만들어두면 얘가 모든 함수를 다 들고 있게 돼요. 그럼 한마디로 얘는 JSP로 치면 얘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프링 레거시를 하거나 스프링 부트를 하셨던 분들이면 의아할 수 있는 게 얘 이렇게 하면 빈으로 등록이 되나요? 하고 의심이 될 수가 있어요. 빈으로 등록된다는 건 스프링 IOC에서 객체를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에서 인젝션이라는 걸 통해서 DI를 할 수 있거든요. DI 기억나시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자동으로 빈으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요 어노테이션의 생략 가능하죠. 레파지토리. 예전에 요거를 등록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야지 스프링이 컴포넌트 스캔을 할 때 유저 레파지토리를 메모리에 띄워주는데 얘가 생략이 가능해요. 적어 놓을게요. 생략 가능하다. 자,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인서트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이제 스프링이 메모리에 띄워줄 거잖아요. 얘를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더미 컨트롤러로 와서 private 얘 유저 레파지토리라고 적고요. 임포트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그냥 널이에요. 널. 언제 널이냐면 스프링이 REST 컨트롤러에는 어노테이션을 읽어서 더미 컨트롤러 테스트를 메모리에 띄워줄 때 얘는 널이겠죠. 널인데 이때 여기다가 auto wired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면 얘가 메모리에 뜰 때 얘도 메모리에 같이 떠요. 얘가. 왜냐면 이 auto wired는 유저 레파지토리 타입으로 스프링이 관리하고 있는 객체가 있다면 여기 쏙 넣어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 타입으로 메모리 떠있죠. 왜? 스프링이 컴포넌트 스캔할 때 유저 레파지토리 안에 있는 요 유저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 얘를 메모리 띄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메모리에 떠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들고 와서 오토 와이어드를 통해서 요게 의존성 주입이라는 거예요. 적을게요. 의존성 주입 DI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메모리에 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사용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save 해서 유저 객체를 그냥 집어넣으면 회원가입이 돼요. 실제로 되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대로 해서 샌드 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무것도 없죠? 자, 샌드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떴고요.
확인해보면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네요. 근데 하나 안 들어간 게 있죠. 롤이 안 들어갔어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왜 롤이 안 들어갔냐면, 이 ID 같은 경우는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게 적용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유저의 상세 보기를 한번 해보면 컬럼에 보면 이 ID 같은 경우는 오토 인크리먼트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데이터가. 그럼 크레이트 데이트 얘는 오토 인크리먼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로 들어가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크레이트 데이트는 여기 커리를 볼게요. 요런 커리가 날라가죠. 요런 커리가 날라간다는 건 여기 ID 값은 없으니까 ID 값은 오토 인크리먼트로 들어갈 건데 이 크레이트 데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스프링에서 creation timestamp라는 요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이거 잘못 적어 timestamp예요. 왜 바뀌어 있죠? 자, creation timestamp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자바에서 현재 시간을 여기 쏙 넣고 인서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얘도 잘 들어가요. 근데 롤은 왜 안 들어가냐면 봐봐요. 우리가 만든 엔티티는 요 엔티티잖아요. 유저 엔티티. 요 유저 엔티티에서 얘 같은 경우는 인서트 할 때 아예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크레이트 데이트에서 얘 같은 경우는 현재는 널이지 여기서는 널이지만 여기에 세이브 될 때 저 크리에이션 타임스탬프가 작동해서 현재 시간을 넣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를 해줘요. 그럼 자바에서 만들어서 인서트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 롤 같은 경우는 어떤 오테이션이 붙어 있냐면 컬럼 디폴트 값으로 유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렇게 만들어져요.